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명확해져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그게 좀 되게 명확해졌어요. 당장 집 가서 뭘 해야 되겠고 그냥 앞으로 하루 이런 업무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잡혀가지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영업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진짜 1도 없고 그냥 너무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되게 만족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도 주인공 스토어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운영 기간은 1개월 정도 되셨어요. 오늘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 0원이고요. 상품 등록 개수 9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거나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이러고 있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팔릴 만한 걸 소싱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상품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꼭 컨설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영상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다시 만나서 무료로 제 컨설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매출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이번 상담자분 같은 경우 전업은 아니시고요. 건설회사를 다니시면서 구매 대행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부수익을 원하는 거고요. 일단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개수는 이제 9개. 그래서 상품 개수만 봤을 때는 10점이에요.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 쓰고 계시진 않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위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소싱을 하려고 하신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스토어를 진단해 봤더니 오늘 주인공 분께서는 역시도 기본 개념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계속 강조하겠지만 기본 개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기본 개념에 대한 영상 1탄이 올라갔으니까 꼭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소싱을 직접 하셨지만 아직 초보분이셔가지고 상품의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10점. 정말 초보분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긴 하시지만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이 막 포토샵을 잘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독학하셔가지고 스스로 만들려는 노력, 이걸 봐가지고 30점 드렸고요. 그리고 옵션이나 키워드 구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분들이 하시는 전형적인 방법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10점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인데 이제 1개월 차 되시고 상품이 9개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은 없어요. 1개월 만에 매출을 내는 게 정말 저 같은 베테랑들이 아니면 첫 달에 매출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코칭 컨셉은 상세 페이지 번역, 그리고 SEO,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다룰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세요. 그럼 상담 영상 보러 가시죠. 짧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33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애 낳고 이제 좀 더 부가적인 수입을 얻어서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고 이제 한 달 됐어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우연히 그냥 팟캐스트 듣다가 알게 됐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리스크도 크게 없고 도전해보기에는 장벽이 좀 낮아가지고 도전하게 됐어요. 팟캐스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네. 하루에 뭐 2-3시간만 일해가지고 예. 뭐 부수익을 얻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거의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힘들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긴 해요. 사실 시간을 더 써야 된다는 거는 많이 느끼긴 해요. 실질적으로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도 얘기하는 게 2시간 정도 써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진짜 편의점에서 일하시라고 차라리 그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편의점에서 저녁에 2시간 일하면 거의 시간당 한 15,000원씩 받잖아요. 그럼 2시간 3만 원인데 30일하면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2시간씩 써가지고 한 달에 90만 원 구매대으로 못 벌어요. 이제 거기다가 스스로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업무 양이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상품이 9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적어도 한 60개 이상 거의 100개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러면 컨설팅을 지원하시게 된 이유는 매출인가요? 예, 그게 궁극적이긴 하죠. 사실 그냥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방향성을 좀 잡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하게 됐는데 돼가지고 신기하시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도 한 달 정도를 혼자 해보셨으니까
어려움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뽑게 됐고, 혹시 짧게라도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한 달 되셨는데 앞으로 구매 대행으로 이런 정도 뭐 매출의 목표가 있다 이런 건 있으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한 달에 그래도 한 50만 원, 100만 원만 일단 벌어보고 싶어요. 아, 순수익으로? 예. 50만 원, 100만 원? 예. 어느 정도 안에 그 정도 해보고 싶으세요? 3개월, 4개월은 한 4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뭐 열심히 하시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 뒤로 이제 더 넘어가려면 그때부터는 조금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정도 선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선이긴 해요. 현재 이제 스토어를 딱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품 숫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적다. 매출을 좀 올리셔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크게 스토어에서 수정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상품 등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좀 있거든요. 시장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갔을 때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겁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해봅시다. 자, 먼저 질문들을 한번 풀고 갈게요. 배송비 설정 방법, 배대지마다 금액 차이, 산별합에 대한 가상금액 차이가 서비스와 비례하는지, 대형 야외 가구 판매 시 배송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다 보니까 구매 대행으로 막 울타리나 막 이런 거 많이 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큰 물건들. 배송 대행지에서 발생하는 배송 수수료도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경동특배 이런 데서 이제 화물 운반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상품 가격을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크고 막 무겁고 막 이런 것들 솔직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내 손을 탈 수는 없잖아요, 물건이. 어쨌든 간에. 그쵸. 뭘 예. 해도.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크고 무겁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파손율이 조금 높아요. 컨테이너 실을 때도 아래쪽에 실을 거. 위에 뭐 상자 올려야 돼. 그럼 밟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잦아요. 그래서 파손 위험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높아요. 작고 가벼운 것들보다. 거기다가 뭐 기본적으로 배송비도 클 거고 국내에 와서 뭐 함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 측정했을 경우에 이게 제품이 실제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버리면 그냥 그 몽땅 이 금액을 다 100% 손해를 떠안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네, 초기에는 좀 작고 가벼운 걸로 시작해가지고 예. 추후에 하나씩 이제 트레이트로 넘어가면 그 훨씬 더 좋은 거죠. 가격 경쟁력. 제품 어떻게 찾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서 키워드 보고 네이버 쇼핑에다가 그냥 쿠팡이나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찾았던 키워드로 그 검색해서 그냥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떤 게 팔리는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진 따가가지고 타오바오에서 검색해서 찾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노출 관련 카테고리 키워드 SEO 고려해서 제가 제 걸 찾아봤거든요. 네. 그냥 똑같이 그냥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도 스토어 관련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쵸.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뭔가 제품 이름 잘 지으면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어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키워드 하나 잘 잡아가지고 상품이 상위 노출돼가지고 팔리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막 키워드 강의 들어다니고 막 네이버 SEO 강의 들어다니고 막 상위 노출 강의 들어다닌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걸 들어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거의 100%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일반인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걸 기본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일단 SEO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 데이터 랩 같은 걸 안 보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상품이 머릿속에 다 있어서 안 보는 거긴 하거든요. 매일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데 매일 보니까 네. 너무 머릿속에 이제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예 신뢰하지 않아요. 키워드 경쟁 강도는 제가 뭐 유튜브에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 막 하거든요. 영상 찾아보셔도 나오고. 일단 키워드 경쟁 강도가 말이 안 되는 게 뭐 검색량이 많은데 상품 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상품 수가 지금에 와서도 왜 적을까? 지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스토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상품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키워드는 상품이 적을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 검색용 키워드일 수도 있거든요. 보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해가지고 1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실제 팔리고 있는가. 그건 안 팔리는 것들이 대단히 높아요. 키워드 경쟁도 진짜 좋은 거죠. 상품은 한 100개밖에 없는데 검색량은 막 10,000개야. 와, 아싸, 그럼 올리면 안 팔려요.
키워드 경쟁도는 이미 한 10년 전쯤에 통용됐던 말이에요. 예. 말만 좀 다를 뿐인 거지. 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데 몇 개 안 올라오고 찾아가지고 올려 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었는데 그냥 말만 바꿔서 누가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안 맞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생겨가지고 더 상품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더 검색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저도 막 그런 걸로 보고 검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검색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면은, 그쵸. 키워드 경쟁도 솔직히 안 봐도 된다 예.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해요. 구매 대행이 형태를 보면 이렇게 사입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행이랑 정식이랑 나뉘잖아요. 근데 정식으로는 수입 안 할 거니까 병행 수입할 거잖아요. 대부분은 사입한다라고 하면. 예. 병행 수입할 때는 보셔야 될 법이 일단 뭐 상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뭐 KC 인증이나 이런 인증도 봐야 되고 예. 등등등 봐야 될 법률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구매 대행 구대라고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표권 볼 필요가 없어요. KC 인증은 보긴 봐야겠죠. 웬만한 제품들이 KC 인증 다 안 받아도 제가 면제 처리 받아버리잖아요. 구매 대행은. 예. 인당 하나씩 그냥 개인 통관을 보낼 거니까. 그러면 상표권을 아예 안 봐도 되는 거고. KC 인증도 웬만하면 볼 게 없어요. 산업용 현장에서 쓰이는 거 아니면 대부분 다 되거든요. 웬만한 거는. 훨씬 법률적으로 걸리는 게 제약이 적잖아요. 구매 대행이 압도적으로 적잖아요. 다만 구매 대행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품. 짝퉁품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정품이었다. 그러면 걸릴 게 없냐? 상표 안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봐야 되냐면 이미지 저작권.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 치면 다 팔 수 있어요. 브랜드는 1도 상관이 안 돼. 명품 브랜드 팔아도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매 대행으로. 그래서 유럽 뭐 명품 구매 대행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명품사 이미지 쓰면 원래 안 되잖아요. 매장 가서 사진 찍어서 파는 거예요. 정품을 판다는 가정하에서 이미지만 상관없으면 모든 브랜드를 다 봐도 돼요. 수입할 때는 뭐 상표권을 봐가지고 상표권 자가 뭐 원 브랜드 대표와 뭐 무슨 관계인지 따져야 되고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 딱 이미지만 문제 없으면 돼요. 그냥 매장 가서 찍어가지고 오면 돼요.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 훨씬 좋은 사업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할지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아셔야 될 게 책에서도 SEO 관련된 얘기는 해주잖아요. SEO가 뭡니까? 서치 엔진 오거니제이션이었나? 그죠. 예. 검색 엔진 뭐 최적화. 예. 뭐 SEO를 설명을 굳이 하면 원래 SEO를 탄생시킨 아이들과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예. 탄생시킨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글이라는 아이들이고 이제 쓰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결국 뭐 네이버도 쓰겠죠. 예. 우리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할 거니까 이 두 사이트 간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예. 셀러 할 거니까 플러스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가야 돼요. 거래 구글에서 1번, 2번, 3번 문서 보여주면서 이제 5초 있다 나가고 10초 있다 나가고 100초 있다 나가면 얘가 좋은 거야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기본으로 순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상품도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고 C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다 상품을 몰았더니 5초 만에 나가고 10초 만에 나가고 100초 만에 나간다 라고 하면 이걸 더 높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어는 한 가지가 더 적용되는 게 사람들이 오래 있다 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구매잖아요. 그쵸. 구매가 많은 게 위로 올라간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구매가 예를 들어서 건수가 똑같아. 그러면 리뷰가 남겨지는 게 좋아요. 리뷰가 많은 게 원래 기본적으로 상단으로 올라가요. 점수를 받아서. 근데 이제 막 스토어 이제 열었잖아요. 그쵸. 이거 없잖아요. 구매랑 리뷰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오래 있어야 돼요. 중국어 그냥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되게 빨리 이탈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읽어볼 시간을 주잖아요. 그쵸.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적용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있잖아요. 떡상한다는 거는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시청 시간이 많아야 돼요. 클릭을 했어. 들어갔어. 네. 오래 봐. 좋은 거다. 더 보여줘. 더 빨리 뿌려줘. 근데 들어갔어. 금방 나가. 야, 보여주지 마. 쓸데없는 거야. 구매랑 리뷰가 없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시간이라도 늘려야 되는. 그래가지고 상품 페이지 길이를 늘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데, 그러고 나면 아까 우리 이제 번역 얘기했잖아요. 번역. 번역을 하고 안 하고가 그러면 첼시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은 상품을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완벽하게 100% 번역하겠다. 얘는 뭐 한 50%만 하겠다. 얘는 한 10%만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만 하라 그러거든요. 50%를 하면 물론 좋긴 좋아요. 이 두 가지 50과 10% 비교보다
요 사이 비교는 진짜 커요. 50과 100은. 왜냐면 완성도의 차이니까. 그쵸. 허접하게 번역이 완벽하게 전체가 되어 있는 거랑 완벽하게 전체가 되어 있는 거랑은 둘 간의 비교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50과 10은 생각보다 이렇게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크거나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전적으로 다 해도 상세 페이지 자체가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 10% 번역하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10% 번역에 상세 페이지 안에 중국어는 다 없어요, 일단. 근데 꼭 필요한 정보만 한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10% 번역이거든요. 요거를 좀 더 추천해요. 50% 하느라고 1시간 쓴다. 이만큼만 하면 20분 이하로 줄어요, 시간이. 거기서 시간적인 효율을 한 달 동안 9개 등록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곱하기 3은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네. 근데 3보다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번역 양이 압도적으로 줄잖아요. 이거 1시간짜리도 있지만 2시간짜리도 있을걸요? 예, 양이 맞아요. 많아지면? 예.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20분 미만이에요. 그럼 20분이 뭐야? 16분이면 상세 페이지 하나 끝나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 대비 상품 등록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지금보다 적어도 한 5배 이상은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9개 등록이 물론 뭐 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평균 2개를 올리겠다는 기준으로 작업을 지금처럼 하시는 거랑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5 해서 10개의 작업이 되는 거랑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한 달 뒤에 2개씩 하면 60개고 100개씩 하면 300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양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쵸? 어디까지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초보분들의 궁금증이거든요. 이건 번역해야 되는 걸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세 페이지가 있으면 나중에 구조 같은 거는 VOD 강의 열어드릴 거니까 보시면 기본적으로 구조 나와요, 설명이. 그거 뺄게요. 그냥 번역의 정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명이잖아요. 상품 이름이 꼭 이 상세 페이지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옵션 있잖아요. 옵션. 예. 무조건 번역. 옵션은 번역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미지 안에 글씨가 막 있어, 이렇게. 그죠?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예. 막 이렇게 있고, 막 밑에도 글씨 있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위에만 글씨 이렇게 있고, 어떤 거는 보다 보면 막 이미지 밑에 글씨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기본 베이스는 다 지운다. 그냥 지우기만 한다. 난 저녁에 이 지우는 게 너무 이상해. 잘라가지고 제품 보여. 그럼 잘라버리던. 준 거 있는 만큼. 잘라버리던, 지우던, 어쨌든 포토샵 쓰시잖아요. 예. 그 글씨를 지우던, 자르던,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다 없앤다. 근데 단 하나,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잖아요. 네. 아니, 번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문이 원래 있는 거였으니까 이미지를 보고 글씨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그냥 대충 알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다 보면. 예. 그러면 지워요. 근데 이미지로 이미지를 보고 글씨를 봤는데 도대체 뭘 써라는지 난 모르겠어. 추측도 안 돼. 예. 이러면 번역. 이런 게 보이면 만약에. 그림만으로도 이게 그림만으로도 무슨 설명이 말인지 되면 예. 그냥 지워요. 아. 근데 그림을 딱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예. 이러면 번역을 한번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 제품에 이렇게 있었다. 뭐 이 모서리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해놨어. 예.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해놨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이쪽에다 보강 처리해. 모서리 보강 처리했다. 그럼 사람들 이미지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굳이 내가 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삭제. 바퀴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고 옆에다가 막 스피커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놨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무서운. 무서워. 예.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럼 삭제. 근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놔뒀는데 글씨 써놨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번역해보세요. 그 정도. 예. 그러니까 10%예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번역거리가 엄청나게 줄면서 명확해져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이건 번역해야 되겠다. 예.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상세 페이지 번역하는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럼 하루에 3개 등록과 5개 등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그럴 것 같긴 오히려 해요. 쉬워져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하루에 상품 등록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많았어. 한 3일에 하나꼴로 올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하루에 막 2개, 3개, 3개, 4개 쉽게 등록할 수 있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처음에는 30분 걸리던 게 20분 걸리고 15분 걸리고 줄어들면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생겨요. 그걸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올리고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봐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네요. 그래서 시간이 줄면 사람들 내 스토리로 상품을 보내 왜 안 살까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건 사게 만들까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상품들을 쫙쫙쫙 올려가지고 이제 스토어에 노출을 만들어야 돼. 네. 근데 이게 기본 베이스이면서 물론 할 게 또 있죠.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럼 매일매일 올린다고 하면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지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패션은 클레임이 많아요. 그래서 패션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환불 요청도 많아요. 교환 요청도 많고 패션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유아동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유아도 못하죠. 출산료가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여행 카테고리는 우리 올릴 거 없잖아요. 그럼 3개 빠졌죠 벌써. 예. 그러면 식품 쪽 당장 또 뭐 식품 쪽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4개 빠졌죠. 네. 그럼 카테고리 10개밖에 안 되는데 6개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뭘 뺄 것이냐 고민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선택, 패션 잡화, 예. 디지털 가전, 인테리어, 스포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거죠. 예. 내가 어느 정도 5개 정도 하겠다. 아니면 그냥 나 6개 할래. 야심차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선택? 그래가지고 그런 거 빠지다 보니까 좀 인테리어 가구 쪽으로 보고 하면서 무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얘기를 더 드리면 가구 있잖아요. 가구. 네. 부피가 크잖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가격이. 예. 그래서 뭐 크무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무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유튜버도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보면.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크무비 하면 진짜 망할 수 있어요. 그 비용도 비용인데. 어마어마하단 네. 말이에요. 실제로 가구를 파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가구가 한국까지 오는 가격이 한 4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할게요. 뭐 관보사로 다 포함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가격, 예.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는 데까지 배송비 다 합쳐서 40만 원이에요. 이러면 얘를 얼마 정도에 팔 것 같으세요? 20% 마진 보면은 48만 원? 48만 원? 예. 그렇게 팔면 망하는 거예요. 왔는데 파손나면 어떡해? 40만 원 써가지고 보냈는데 파손났어요. 말하면 40만 원이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올려버리면 또 구매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게 맹점인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 원가 생각하면 1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에 팔아요. 근데 100만 원 비싸다고 안 하지 않잖아요. 그쵸. 40만 원짜리잖아요. 이거 적어도 80만 원 이상으로 팔아야 돼요. 소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품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가지고 제품들을 보여주고 판매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저가 경쟁 같은 거 하잖아요. 경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최저가 경쟁 벗어나면서 마진율 높여가지고 판매하자. 그래서 제품 하나 팔았을 때 평균 마진 한 2만 원 이상 가져가는 걸로 팔자 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여가지고 지금 초기에 이거 얘기를 다 드리면 아마 스토어를 거의 안 하시게 되실 거고. 아, 그래요? 앞쪽 게 준비가 안 되면 뒤쪽 게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단 뭐 10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나 그냥 건너뛸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초기에는 상품을 일단 제 기준에서는 최소 150에서 200개까지는 그냥 등록을 해야 돼.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최대한 빠르게. 200개라고 하면 하루 5개씩 등록하면 40일이거든요. 네. 40일 안에 끝내야겠네요. 평일 기준으로 40일이라고 하면 뭐 한 달 반 예. 정도 될 거예요. 그 안에 200개를 진짜 올리시면 예.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저 200개까지는 일단은 그냥. 상품 어떤 식으로 찾아서 올리면 좋은지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예. 네, 대신에 그 정도까지 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꾸준히 하실 거죠? 예, 해야죠. 하려고 저도 도움 받는 거고 하니까.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10월 13일이니까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출국하잖아요. 연휴 때문에 예. 나가지 못해서 제가 1월 달에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11월, 12월, 1월이면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예. 제가 딱 3개월 뒤에 와요. 300개 이상 등록을 했다. 그러면 톡 주세요. 그때 그냥 다시 봐드릴게요. 예. 그때 300개 이상 등록이 되면 분명히 또 그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또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등록되면 정말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진짜 뭐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거나 이러면 수정은 바뀌거든요. 예. 그 정도 등록됐을 때는 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품 뭐 5개, 10개 매일 등록해가지고 뭐 30일이 지난 한 달 뒤랑 300개 정도 등록돼 있고 뭐 사람들 정도 들어오는 단계에서 컨설팅으로 한 달 뒤는 네. 그냥 레벨이 다르게 바뀌어요. 지금 한 달 뒤 사회에 뭐 20개씩 20을 등록하는데 100개 등록한다고 스토어 큰 변화 안 일어나요.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300개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뭐 상품 뜯어고치고 그런 식으로 바뀌면 한 달 만에 또 진짜 매출 2배 올라가고 그래요. 확실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그거 만드셔가지고 네. 저 약속하실 수 있으면 그때는 다시 그냥 해드릴게요. 예, 약속 드려야죠. 해야 되니까 저도. 이 300개를. 어떤 걸 등록하느냐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가격이면 이렇게 떠 있을 때 얘랑 동일한 거잖아요. 얘도 뭐 3만 원, 나도 뭐 3만 원이었어. 사람들 심리상 첫 번째 거 눌러보고 두 번째 거 눌러보거든요. 그럼 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격으로 경쟁 안 할 거면 예를 들어서 1번 제품 딱 누르고 들어갔더니 제품에 옵션이 4가지가 있어. 근데 내 거 딱 누르고 들었더니 예를 들어서 옵션이 6가지야. 네. 근데 여기 4개가 다 포함해서 6가지야.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상 굳이 여기 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가격 경쟁 안 해도 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이 4개가 있고 6개가 있어. 근데 이 4개가 똑같아. 들어왔더니 6번에다가 이렇게 막 베스트 붙어 있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대 이거. 마크 빵빵이가 색깔 막 다르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놨어. 사람들이 이거 사요. 이거 살려면 얘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와야죠. 나한테 와야 돼. 네. 이게 판매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만 경쟁할 게 아니라. 그 가격 경쟁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시장만 망가지고 예. 나만 힘들어지고 얘한테 전화 받아요. 이 미친 XX야 당장 물건 내려. 카탈로그 띄어. 막. 구매대행은 좀 특이하게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 상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탁은 안 그런데 구매대행은 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싸움 나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하기 시작하면. 네. 옵션으로 잘 차별을 하세요. 차라리 상세 페이지 쟤보다 잘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요. 절대 가격 낮춰가지고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할 게 많네요. 별로 안 많잖아요. 근데 이까지 하는 게 실제로 네. 구매대행을 하면서 알아야 될 거에 10%도 안 돼요. 그렇겠죠. 예, 저도 처음인 걸 감안해서 알려주신 거니까. 예. 아주 센 기초. 이 작업은 예. 저한테 오프라인 듣겠다가 오시는 분들이 상품 찾는 작업까지 2주 그리고 그 뒤로 등록. 예. 등록하는데 그분들은 최소 2달 안에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300개를요? 네. 300개 해봐야 하루에 5개씩 올리면 예. 그렇죠.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양이 분량인 거예요 원래. 네. 근데 한 달 더 드렸잖아요. 예. 해야죠. 그 정도 되고 한두 달만 더 지나면 그냥 파워는 기본적으로 그냥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빅파워 넘어가려는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이 생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올리진 않아요. 또 다른 게 장치들이 있어요. 판매를 더 하기 위한 장치, 뭐 다른 물건들을 하기 위한 장치 여러 가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다 지우고 카테고리를 다시 좀 설정해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굳이 지우세요. 상품 몇 개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하세요. 네. 스토어 물건 판매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괜히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스토어 보면서 비교할 게 많다 보니까 저 재고 따지는 게 많은데 구매자 입장에서도 똑같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막 열심히 설명드릴 내용들 있잖아요. 거의 막 1시간 반 가까이, 2시간 가까이 됐는데 네. 이 들었던 내용들이 제가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기초잖아요. 근데 이 기초적인 내용을 유튜브를 뒤진다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예.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아야 될 게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예. 그쵸. 그걸 알아야 정말 잘 파는 셀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네,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막 2시간 써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덤비면 안 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게요. 온라인 판매하는 게.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혼자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네. 아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오늘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서. 또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막 들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일단은 해야 될 게 너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명확해져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예.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예, 그게 좀 되게 명확해졌어요. 오늘 당장 집 가서 뭘 해야 되겠고, 그냥 앞으로 이제 하루 이런 업무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잡혀가지고, 네. 일단은 1월까지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봐야죠. 컨설팅을 받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좀 한 대 맞은 기분이라서 네. 좀 벙벙합니다. 벙벙해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분량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보기 입장에서 되게 적긴 하거든요. 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집에 와서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야죠. 1월달까지 일단 300개 목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아무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1월까지 제가 내드린 어떻게 보면 숙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잘 해내시면 제가 그때 가서 정말 다시 만나서 다시 그냥 무료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달성해 오신다라고 하면 네. 진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이벤트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음번 지원하실 분들한테 해주실 말이 좀 있을까요? 어떤 뭐 마음가짐이나 어떤 걸로 좀 시청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들? 사실 이거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네.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또 가서 뭐 영업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게 진짜 1도 없고 그냥 너무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뿌듯하고, 처음으로 진짜 저같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도 신청해서 도움 받으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도 다를 거니까 지금 저한테 알려주신 내용이 예, 근데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한테 맞춤으로 또 해주시고 하니까 방향성 잡기엔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예, 해야죠. 근데 그렇게 유입이 많으면은 저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요? 이렇게 해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다 제 네. 경쟁자들이 될 거니까. 경쟁은 뛰어넘어가면 되죠. 그쵸, 예. 제가 오늘 구매대행 단계에서 지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구매대행은 총 한 5단계 정도 나누거든요. 1단계, 1단계. 네, 여기서 많아지면 2단계로 빨리 가야죠. 그쵸. 빨리 3단계 타고 넘어가야죠. 1월 달에 정말 목표 달성해서 오신다라고 하면 네.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스텝을 알려드릴 거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레벨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1단계가 아무리 많아져도 2단계 넘어가면 1단계 별로 의미가 없어요. 2에서 3 넘어가면 또 밑에 1, 2까지 의미가 없어지고 네.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리고 뭐 수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신나게 크더라도 예. 저랑 경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 아무리 많아져도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가 되실 거예요, 잘하시면. 빨리 성장해야죠, 저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이고, 집에서 꼭 안 하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예. 네. 안 하셔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면 본인 스스로만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쓴 시간이 오늘 의미 쓴 시간도 의미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네, 저도 예. 그거를 바라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은 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해야죠. 할 겁니다. 부여대 열어드릴 거니까 부여대 보시면 오늘 들었던 내용 말고도 또 되게 많아요, 내용이. 부여대만 다 보시려고 한 9시간 봐야 돼요, 거의. 분량이 그 정도 많으니까 네. 제가 2달 동안 열어드린 거 잘 보시고 꼭 과제 성공하셔서 1월 달에 뵙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월 달에 꼭 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라 가지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